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총대한테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던 사실이, 어, 열심히 녹화했던 부분들인데 왜, 녹화가 안 되었는지 일단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당시 이런저런 준비를 조금만 했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험이죠, 그죠?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 과목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만 편안하게 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만 가질게요. 총 5문제를 제출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우리가 배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재무관리 그리고 병원 회계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순환 가정도 배우고 했죠. 자, 회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병원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회계를 보았어요. 그러면 병원 회계는 이 병원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가 이 병원 회계 자료를 볼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내부적인 부분, 내부 구성원과 외부 구성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내부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내부 구성원이냐? 음, 우선 이 병원 회계를 보는 사람, 당연히 경영진들이 보겠습니다, 그죠? 병원에서는 이 경영진은 누가 있겠습니까? 음, 대부분들이 원장님들이 이 경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사나 뭐 행정부장님들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병원 회계는 내부 직원들이 이 병원 회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회계 자료를 보고 우리 병원이 얼마나 건실한지 미래지향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드렸죠. 외부에서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정부 관계자들이 보겠죠. 당연히 외부니까 정부 관계자들 중에 누가 볼까요?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어떤 여성가족부가 볼까요? 뭐 보건소가 볼까요? 보통 이 회계의 부분들은 세무 쪽에서 보는 거죠. 음, 세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어, 기업이나 병원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죠? 채권자들이 한 해 수입이 얼마였는지, 어떤 비용과 지출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채권자들이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있다면 이제 기부금 출연자들도 이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부금 출연자들. 이 기부금 출연자들도 내가 그 기부금을 출연하는 곳이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 재무에 대한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다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병원 회계 순환 과정을 지난번에 배웠죠. 자, 병원 회계 순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병원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과정, 우리가 어떤 거래 발생이 되었고 이 거래는 발생은 모두 다 종결하는 곳은 어디다? 재무제표로 종결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 회계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뭐 회계 목적에 따라서 이 회계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회계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분류에 따라서 재무회계. 자, 재무회계는 어떻게 보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제3자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리회계. 이거는 경영진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관리회계가 있고 그리고 세무회계. 자, 이 세무회계는 정부 기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한 그 원칙이 있고요. 관리회계는 원칙이 없다. 뭐 내부적인 원칙이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회계는 분리 기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병원 회계 순환 과정을 쭉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전표라든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전표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 재무제표로 작성되어진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느냐? 자, 5가지로 구성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로 구성되어진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얼마 벌었노?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아까 또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가 있다. 글씨 이걸 마우스로 하게 참으면 안 되는구나. 자,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는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재무상태표 중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는 뭐다? 차변에 뭐? 자산. 대변에 뭐? 부채. 자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재무상태표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유동자산이 1년 이내에 변동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있고, 자, 단기 여기는 우리는 유동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어떤 게 있었죠?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판매되지 못하는 것, 뭐 설비, 부동산, 그다음에 장기 저축 뭐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에 한다. 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왜 꼼꼼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풀로 다 적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있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알고 있어 주세요. 앞장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 부분들은 알고 계셔 주시라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 회계에는 회계 목적에 따라서 재무, 관리, 세무로 나뉘고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특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로 나눠져 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차변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눠져 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꼭 자,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했죠. 거래는 어떻게 부른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 재화가 이동해야지 거래라고 부른다. 회계 기록.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다.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 재무상태표. 비용 수익 있는 요 부분을 뭐라 불렀다? 손익계산서.
자, 거래 요소의 그 결합 관계는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단식 복식 부기, 단식 부기가 있다. 그 중에서도 거래는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고 대차 평균의 원리, 자변과 대변이 기록하는 금액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다. 거래 판료소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쭉 해서 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쭉 해서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 자, 여기에 놓이는 요소가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고,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요소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자산, 차변에 그 자산이 적혀 있으면은 자산 증가가 될 것이고요. 대변에 자산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예제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분개하는 부분들인데, 자, 병원 건물을 현금 5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어요. 현금 50만 원을 주고, 병원 건물을 50만 원을 주고, 이건 구한말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시도 참,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쨌든, 편안하게, 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죠? 매입을 하였죠. 그죠? 매입을 하였다. 그러면 5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였다. 뭐가 매입을 하였다. 자, 매입을 하였으면 뭐가 늘어났죠? 내 재산, 내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쭉쭉 그려봅시다.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자, 자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소, 대변, 자산, 내 병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죠?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자산이 증가한 부분. 대변은 마이너스. 내 돈, 내 현금, 자본이 아닌 내 현금이, 내 자산 중에 있는 내 현금이 마이너스예요. 내 현금이 마이너스다. 건물은 늘어났는데, 건물이란 자산은 늘어났는데 현금은 마이너스다. 자, 이 어떻게 현금이 들어보고 나온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은 원래 있었던 현금이겠죠, 그죠? 이게 건물을 사용을 한 것이다. 결국 비용을 따지면 이 부분들이 비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진료용 재료를 10만 원을 외산으로 구입하였다. 자, 진료용 재료 구입. 자, 요 진료용 재료는 내 자산. 그래서 자산 10만 원. 근데 외상으로 구입했죠. 그죠? 외상 부채입니다.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거죠. 부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 자, 부채는 왜 여기에 증가하는가? 자, 이게 지금 저는 이 계정에 부채에 있는 계정은 부채가 발생됐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 자, 병원을 설립하고자 현금 50만 원을 출연하였다. 푸병원을 설립하였다. 자, 50만 원을 출연하였다. 자, 현금이 저는 제가 봤을 때 현금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건물이나 이런 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대변에 그러면 출연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출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라서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습니다. 자, 출연하였다. 자본금을 출연했다. 왜? 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푸병원 지금 어디 있는데? 없어요, 지금.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 현금이나 내 자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본금이 현재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문제는 없어요. 아무래도 투자금에서 받았든지 했을 겁니다.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현금을 받았다. 4만원 이자분이 공통 생겼습니다. 이건 수익입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자, 요거는 비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수익이 있죠. 수익 계정 수익이 증가했다. 대변에
수익 증가 부분으로 이자 수익 넣고요. 그리고 현금을 받았다. 현금 자산 증가죠. 현금을 넣게 됩니다. 자, 병원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계정이 발생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답니다. 현금을 지급하였답니다. 내 돈이 나간 겁니다. 내 돈 현금이 나간 겁니다. 내 자산이 감소하였다. 병원 임차료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임차료 비용이 증가가 된 거죠. 임차료를 10만 원을 주었다. 그죠? 내 비용이 나간다. 임차료 10만 원. 자, 이거는 현금 자산 계정이 있겠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 자산이 감소하는 이 계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료용 재료의 외상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하겠죠. 현금이 감소. 결국 뭐다? 내 자산이 마이너스. 현금이 감소. 자산 감소. 자, 외상대금. 부채가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감소되겠죠, 그죠? 부채가 감소되겠죠. 외상대금 갚아야 될 부채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 부채 감소 요소인 차변에 기입을 하게 된다. 자, 약품 대금 80만 원, 3개월 약속금 발행했습니다. 약속금은 3개월 약속금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죠, 그죠? 80만 원 갚아야 할 돈. 자, 쭉쭉 자산, 부채, 자본. 자, 갚아야 될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대변에 약속금이 증가되는 거. 그리고 3개월 약속금을 발행했죠. 외상으로 구입했던 약품 대금에 대해서 이제는 부채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금은 증가하지만 앞으로 발생해야 될 약속금은 증가하지만 외상매입금이라는 80만 원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부채이지만 부채 요 계정이 다릅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이랑 약속금 계정이랑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외상매입금을 줬어요, 그죠? 외상매입금이라는 걸 줬고 이거는 앞으로 부채를 줘야 될 것. 자, 한 달 동안 직원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내가 경영자예요. 현금을 지급하였다. 뭐가 될까요? 눈이 많았던 거 현금이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된 것. 자, 급여를 줬습니다. 비용과 수익인데 직원들한테 급여 준 거 비용이죠, 그죠? 급여 증가 항목이 인건비 항목에 비용으로 된다. 자, 이것처럼 분계란 것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항목들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억하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그리고 그 거래를 계정에 기록하기 전에 거래를 분석을 해서 외상매입금을 할 것인지 약속업을 할 것인지 어느 계정이 어느 쪽에 얼마나 넣을 것인지를 기입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하고 그 절차는 어떤 계정 과목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한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게 이게 비용인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리고 해당 계정들의 차변 또는 대변을 어디에 기입할 것을 결정한다. 당연히 각 항목 중에 있는 것은 플러스, 각 항목에 없는 것은 마이너스. 자, 해당 계정들이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한다. 그리고 각 계정이 전개할 때 원면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